안녕하세요. 타스 건축사무소의 김인환 건축사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주제는 상가주택 임대형 기숙사 등의 설계와 건축은 빠를수록 좋다 또는 지금 바로 임대형 기숙사의 설계를 해야 하는 이유에 관한 것입니다. 상가주택이나 임대형 기숙사, 공합빌딩 등을 지으시려는 건축주들에게는 설계와 공사는 대단히 중요할 것입니다. 특히 이러한 건물을 지으시려는 건축주들과 상담을 하다 보면 요즘과 같이 공사비가 오른다느니 경기가 좋지도 않은데 대출 조건 등까지 좋지 않은 상황에서는 과연 언제 설계를 하고 건축을 하는 것이 좋을지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래서 오늘은 다음과 같은 5가지 내용으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이런 상가주택이나 임대형 기숙사 등 수익형 건물을 지으시려거나 이러한 건물에 투자하시려는 분 또는 재테크와 부동산에 관심을 가지신 분 등에게 참고가 되리라 생각하며 먼저 본 영상을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선풀을 남겨주신다면 저에게도 큰 힘이 되어 이러한 영상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먼저 오늘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혹시 지금 보유하고 계시거나 매입하고자 하시는 땅에 대한 기본계획, 즉 가설계를 해보시기를 원하시는 분이나 설계를 하시고 시공자를 선정하기 위하여 공사 견적을 받아보시기를 원하시는 분은 본 영상 아래에 있는 더보기에 적어둔 제 카페의 글을 보시고 설계상담 노트를 작성해서 이메일로 보내주시거나 설계된 도면을 이메일로 보내주시면 기본계획, 즉 가설계나 공사 견적을 해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럼 순서에 따라서 첫 번째, 최근의 건축 상황과 분위기에 관한 것인데, 저는 지난 영상에서 공사비 상승 분위기와 최근 현장 상황 등에 대해서 설명한 바가 있고, 또 건축 상담을 하다 보면 여러 사람들로부터 이런 데에 대한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건축은 엄청난 자금이 필요하고 또 설계와 건축 허가 그리고 공사 과정은 건축에 관한 지식이나 경험도 부족한 일반 건축주들로서는 다소 어렵고 부담스러운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당연할 것입니다. 그런데 지난 영상에서도 설명드린 바와 같이 사실 요즘 건축을 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공사비, 대출 등 건축 상황이 그렇게 좋지 않은 것이 예년에 비해서 아파트값의 하락 등 부동산 경기가 좋지 않아 분양이나 임대 상황이 좋지 않은 것 같은데도 시멘트나 철근, 노후비 등의 상승으로 공사비는 오른다 하고 특히 대부분의 건축주들이 많이 활용하는 대출 상황도 그리 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 즉 작년 춘천 레고랜드 사태 때부터 PF 대출이 어려워져 건축비 마련에 부담을 주고 있는 데다 또 작년부터 부동산값 안정 대책으로 금융 대출에 대한 이자마저 상승하면서 대출을 이용해서 건축자금을 마련하려는 건축주들을 당황하게 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날로 강화되는 건축 기준과 규정들에 관한 것인데, 저는 지난 영상에서 이와 같이 공사비가 오르고 대출 조건이 좋지 않으며 임대 상황 등 부동산 경기가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건축을 하려고 한다면 그래도 지금 건축을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한다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상담자들이나 건축주들은 지금은 공사비가 너무 올랐으므로 공사비가 내리는 등 건축 상황이 좋아지기를 기다리거나 또 그렇게 될 때까지 건축을 보류하겠다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은데, 그것은 여러 상황 등을 고려해 볼 때 공사비가 내리는 것은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기대하기 어렵고 특히 또 다음과 같은 이유로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즉 공사비도 그렇지만 우선 건축관련법과 규정 등은 시간이 갈수록 완화되기보다는 더 강화되고 더 까다로워지기 마련인데, 예를 들자면 건축에 큰 영향을 주는 주차장법이나 지방조례 등은 계속 강화되어 왔고 또 2년 전부터는 웬만한 공사는 종합건설업 면허를 소지한 건설업자가 시공하도록 규정이 바뀌었으며 또 최근에는 현장에서 화재나 안전사고 발생이 빈번해지자 기존 건축물 철거에 대한 허가와 감리 제도 신설, 또 흙막이에 대한 설계 및 심의 등이 신설되었고 특히 아래에서 자세히 설명하겠지만 곧 시행될 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 제도인데, 이 모든 것으로 말미암아 공사의 조건이나 규모에 따라 허가가 까다로워지기도 하고 공사 기간도 더 늘어나는데, 이는 바로 공사비가 대폭적으로 증가하는 요인이 되는 것이며 또 중요한 것은 이러한 관련법이나 규정 등은 세월이 갈수록 강화되면 강화되었지 완화되기란 거의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인 것입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건축 공사비가 계속 오르는 이유에 관한 것인데,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축을 빨리 해야 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는 것은 공사비는 계속 오를 것이기 때문인데, 그것은 물가란 의뢰이 매년마다 상승되는 것이 일반적이고
농무비 또한 매년 오르는 데다 건설 관련 노조의 파업과 임금 인상, 근로조건 개선 요구 등으로 농무비 인상은 불을 보듯 뻔하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공사장 주변에서 발생하는 소음과 비산먼지 발생, 교통장애에 따른 각종 민원으로 주말이나 공휴일에는 공사 진행이 어려워지는 것도 공사 기간이 늘어나 공사비 증가로 이어지는데, 이러한 상황은 날이 갈수록 더 심화될 것은 뻔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다 위에서도 언급한 각종 건축 관련법이나 규정 등의 강화는 공사비를 증가시키는 주요한 원인이 되는데, 특히 내년부터 시행될 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 제도는 공사비를 상승시키는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부는 녹색 건축물 조성지원법 시행 이후 신축 건물을 대상으로 ZEB 의무화 로드맵을 마련하고, 내년부터는 일정 규모 이상의 공공건축물과 30세대 이상의 공공아파트를 대상으로 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제를 시행하고, 2025년부터는 500제곱미터 이상 공공건축물이나 1000제곱미터 이상, 즉 300평 이상의 민간건축물, 또 2030년부터는 500제곱미터 이상의 모든 건축물에 이 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제의 의무화를 적용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서울시나 경기도 등 신축건물 인허가권을 가진 많은 지자체들이 조례 개정을 통해서 신생에너지를 일정 비율 이상 의무 적용하거나 제로에너지 빌딩의 자립률을 일정 수준 이상으로 만들도록 강제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를 지키지 않으면 허가를 내주지 않는 형태로까지 진행하겠다는 것입니다. 다음은 네 번째로 건축을 미루다 후회하는 건축주 사례를 소개해 보겠는데, 저는 지난 영상에서도 특히 향후 공사비 추이만을 상회해봐도 건축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가급적이면 건축은 빠를수록 좋다는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또다시 이를 강조하는 것은 미래를 정확히 예측할 수는 없겠지만 그동안 평생 건축을 하면서 늘 그래왔다고 느꼈기 때문인데, 이는 실제 당사가 설계와 시공을 해서 최근 완공한 어느 상가주택의 사례에서도 실감한 것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석 달 전 당사가 완공한 작년 초에 건축을 시작한 건물은 허가와 건축을 시작하자마자 예전에는 없던 기존 건물 철거에 대한 허가와 감리, 흙막이 설계와 심의 등 새롭게 바뀐 규정을 따르다 보니 건축 허가도 훨씬 복잡하고 까다로워졌으며, 허가 후 공사를 착공하는데도 이런 절차를 따르느라 많은 어려움이 수반되었는데, 이로 말미암아서 공사기간이 무려 3 내지 4개월가량 지체된 데다가 공사 비용도 엄청나게 증가되기까지 한 것입니다. 게다가 또 공사 기간 중에는 시멘트와 철근 목재값의 폭등으로 공사비가 추가되었고, 레미콘 운송노조의 파업과 갑자기 주말에는 레미콘 공급을 하지 않겠다는 통보로 공사 차질까지 빚게 되었는데, 이로 말미암아 그동안 차일피일 건축을 미뤘던 건축주가 적어도 1년만 빨리 건축을 진행했더라면 이런 고생을 하지 않아도 되었을 텐데라며 얼마나 후회를 했는지 모르며, 설계와 공사를 담당했던 당사도 아주 난처한 상황을 경험하게 되었는데, 실제로 이런 상황을 겪어본 사람이 아니라면 이를 실감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나마 그 건축주는 건축을 시작하기 전인 2021년 말 건축을 위한 대출을 받아서 공사비 확보에는 별 어려움이 없었지만, 작년부터는 건축자금 대출도 어려워진 데다 대출 이자마저 올라 과천이나 평택, 고덕 등 신도시 상가주택을 지으시려는 건축주들은 공사비 상승과 대출 문제까지 어려움이 더 가중된 실제 사례를 겪게 되어서, 만약 상가주택이나 임대형 기숙사 또는 꼬마빌딩 등의 건축 계획을 가지신 분이라면 가급적 빨리 진행하는 것이 모든 점에서 좋다는 것을 이러한 실제 사례를 겪으면서 다시 한번 강조하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다섯 번째로 특히 임대형 기숙사를 지금 바로 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강조하고 싶은데, 그것은 임대형 기숙사는 위에서 언급한 두 가지 조건, 즉 건축관련법과 조례 등 규정이 강화되는 것과 공사비 상승에 대한 염려가 다른 어느 건축물보다도 더 많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선 근본 신설된 임대형 기숙사에 대한 건축 기준을 살펴보면, 그동안 여러 영상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주차장 설치 기준, 발코니 확장, 일조권 적용, 층수나 면적 제한 등 거의 모든 점에서 이러한 임대형 기숙사와 유사한 오피스텔이나 도시형 생활주택 등 다른 건축물의 건축 기준보다 파격적일 정도로 유리한 점이 많은데, 아마도 시일이 갈수록 이에 대한 건축 기준이 강화될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이는 아직 임대형 기숙사에 대한 허가가 시작되기도 전에 일부 지자체에서 건설부 건축 기준보다도 더 강화된 건축 허가 기준과 심의까지 받게 하겠다고 발표한 것이 그 대표적인 사례이고, 이와 비슷한 사례로
오피스텔이나 도시형 생활주택 등도 처음 도입되었던 때보다도 주차장 설치 기준 등 모든 건축 기준이 꾸준히 강화되어 온 것처럼 이 임대인 기숙사도 그렇게 될 것이 뻔하기 때문입니다. 또 다음으로 임대인 기숙사가 다른 건축물에 비해서 공사비가 더욱 상승될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그것은 위에서도 언급한 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제의 시행 때문으로 정부에서는 내년부터 3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 이를 포함시키겠다는 로드맵을 발표한 바가 있어서 기숙사는 공동주택에 속하고 또 웬만한 규모의 임대인 기숙사는 거의 30세대 이상이 될 것이기 때문에 아마도 정부에서 발표한 대로 이 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제에 임대인 기숙사를 포함시킨다면 임대인 기숙사의 공사비는 분명히 상승될 것으로 예상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특히 임대인 기숙사를 염두에 둔 경우라면 점차 강화되는 건축 기준과 상승될 공사비 등을 고려할 때 할 수만 있다면 적어도 건축 허가만이라도 미리 받아두는 것이 모든 점에 있어서 훨씬 유리하리라고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자, 이제까지 설계와 건축은 빠를수록 좋다 또는 지금 바로 설계를 해야 하는 이유 등에 대해서 첫 번째로 최근의 건축 상황과 분위기, 두 번째로 날로 강화되는 건축 기준과 규정들, 세 번째로 건축 공사비가 오르는 이유, 네 번째로 건축을 미루다가 후회하는 건축주 사례를 소개해드렸고, 마지막 다섯 번째로 특히 임대인 기숙사를 지금 바로 해야 하는 이유 등까지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세상의 모든 일은 각종 시행착오와 사회와 국민들의 인식 변화에 의해서 변화되고 발전되어 왔습니다. 즉 각종 안전사고와 대형 화재 사건 등이 발생하면 이를 방지하고 개선하기 위한 조치로 새로운 규정이 신설되고 건축 관련법이 개정되며 또 각종 물가와 인건비 또한 사회와 생활의 변화로 항상 오르다 보니 건축 관련 자재에 대한 물가나 노무비도 매년 상승하기 마련인 것으로, 이는 건축뿐만이 아니라 사회 모든 분야가 다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계속 강조하는 것이지만 건축 계획이 없다면 모르지만 상가주택이나 임대인 기숙사 등에 대한 건축을 하려고 한다면 늦다고 생각될 때가 바로 그때, 즉 적기가 아닌가 싶어서 오늘 또다시 이런 말씀을 드려봤는데, 혹시 이런 데에 대한 의견이나 경험담 또는 궁금한 점 등이 있으시면 선플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런 문제 등과 기타 다른 건축 등에 관해서도 좀 더 구체적인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 본 영상 아래 더보기에 적어둔 제 이메일과 전화로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런 데 대해서 성실하게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고, 또한 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 소유하고 계신 필지에 대해서 본 영상 아래 더보기에 연결된 제 카페의 글을 보시고 설계상담 노트를 작성해 주시거나 설계된 도면을 보내주시는 분들에게는 기본계획 즉 가설계나 공사 견적을 해드리도록 하겠고,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신다면 본 채널에 관련된 다른 많은 참고 영상들을 보실 수도 있으며 화면 왼쪽에 제가 추천하는 이 영상들도 꼭 참고해 보시길 바라면서 오늘은 이것으로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